전라도 작은 장터 국밥집에서 40년간 한자리를 지킨 여인이 있습니다. 새벽부터 뼈를 고아 국물을 내고 정성으로 밥을 짓는 그 손길에는 인생의 깊이가 담겨 있죠. 하지만 어느 날 그녀의 평화로운 일상에 폭풍이 몰아칩니다. 세련된 차림의 젊은 여성이 그녀의 국밥을 무시하며 내뱉은 말 한마디. 그런데 그 여성이 알고 보니 아들의 약혼녀였습니다. 과연 이 국밥집 아주머니와 서울 상류층 가족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국물보다 더 진한 피의 인연, 그 놀라운 진실이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잠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전라도 시골 장터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 정복래는 벌써 가게 문을 열고 큰 솥에 뼈를 삶고 있었습니다. 68배 나이가 무색하게 날렵한 손놀림으로 야채를 썰고 국물을 저었죠. 그녀의 손에서 태어나는 국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40년 세월이 녹아든 작품이었습니다. 복래 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 옆 생선가게 할머니의 인사에 복래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말수가 적은 성격이었지만 그녀의 국밥은 장터 사람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국물은 내 피요, 그냥 밥이 아니죠. 복래가 가끔 하는 말입니다. 남편을 억울하게 잃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그녀는 국밥 장사로 생계를 꾸려왔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그녀의 국밥에 담긴 정성을 알았기에 매일 아침 찾아왔고 가끔은 멀리서 소문 듣고 온 손님들도 있었죠. 아이고, 복래 씨 국밥은 약도 못 따라간다니까. 70 넘은 할아버지가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고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이 국밥은 나한테 아버지 얼굴이야. 복래는 그저 묵묵히 일할 뿐이었습니다. 아들 정우가 서울 대기업에 취직한 후에도 장터를 떠나지 않았죠. 국밥집은 그녀의 전부였으니까요. 정오가 되자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복래의 국밥집도 손님들로 가득 찼죠. 그때 낯선 차 한 대가 장터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최신형 고급 승용차에서 내린 것은 50대 중반의 우아한 여성과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 젊은 여성은 끊임없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엄마, 여기 냄새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꼭 와야 했어요? 정우 씨가 어머니 식당이 이쪽에 있다고 해서 한번 보고 가자고 했잖니. 차선희와 그녀의 딸 차유진이었습니다. 차선희의 남편은 곧 장관 자리에 오를 고위 공무원이었고 유진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미디어 스타트업을 운영한다고 소문난 엘리트였죠. 두 사람은 코를 찡그리며 장터를 둘러보았고 사람들로 북적이는 복래의 국밥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국밥집인가 봐요. 생각보다 허름하네. 두 사람은 마지못해 가게에 들어갔고 자리에 앉자마자 유진은 손 소독제를 꺼내 손을 닦았습니다. 복래는 두 사람을 보며 잠시 시선을 멈췄지만 이내 평소처럼 국밥을 담아내왔습니다. 드세요. 유진은 국밥 그릇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몇 장 찍더니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았고 곧 코를 막았습니다. 엄마, 이거 너무 짜요. 어떻게 이런 걸 먹어요? 쉿, 목소리 낮춰. 하지만 유진의 목소리는 충분히 컸고 주변 사람들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복래는 묵묵히 다른 손님들의 국밥을 나르면서도 이따금 두 사람을 힐끗거렸습니다. 이딴 걸 음식이라고 내놓다니 돈 받을 자격이나 있을까? 유진이 작게 중얼거렸지만 복래의 귀에는 또렷이 들렸습니다. 그때 복래는 유진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고 갑자기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지고 손에 들고 있던 국밥 그릇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어머, 제가 그 약혼녀. 전날 저녁 복래는 오랜만에 서울에서 내려온 아들 정우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35세의 정우는 대기업 해외 지사장으로 승진했고 어머니에게 더 기쁜 소식을 전했죠. 어머니, 제가 곧 결혼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총각 벗어나는구나. 누군데? 다음에 모시고 올게요. 명문대 나온 똑똑한 친구예요. 복래는 아들의 소식에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홀로 키운 아들이 잘 되어 이제 가정까지 꾸리게 된다니 그녀의 고된 삶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바로 다음 날 만난 그 약혼녀가 자신의 국밥을 무시한 여성이라니.
복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쪽이 우리 정우 약혼녀요? 복례가 다가가 물었을 때 유진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정우 씨 어머니세요? 옆에 있던 차선이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 저희가 미처 몰랐네요. 반갑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전혀 반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혹스러움과 함께 어떤 경멸에 빗맞아 있었죠. 복례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의 테이블을 정리했고 두 사람은 서둘러 식당을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가 전화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우리 약혼녀 만나셨다면서요? 어땠어요? 복례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더라. 정말요? 다행이네요. 유진이가 어머니 좋아하셨대요. 복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그저 묵인해야 할지 갈등했죠. 결국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복례의 침묵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 장터의 젊은 단골 손님이 스마트폰을 들고 와 복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주머니, 이거 보셨어요? 어제 오신 손님들이 올린 글인데 화면에는 유진의 소셜미디어 계정이 열려 있었고 복례의 국밥 사진과 함께 모욕적인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런 음식에 돈을 받다니 양심이 있나요? 해시태그 최악의식당, 해시태그 비위상함, 해시태그 위생불량. 복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40년 장사하면서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습니다. 더구나 그 글을 쓴 사람이 아들의 약혼녀라니. 복례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장터에 또 한 명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남자는 작은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조용히 국밥 한 그릇을 주문했죠. 제법 날이 추웠던 터라 국밥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남자는 국밥을 한 숟가락 떠먹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에이, 이건 정말 놀랍네요. 배성진이었습니다. 구독자 50만의 지역 먹방 유튜버로 장터 음식을 소개하는 영상을 촬영 중이었죠. 그는 국밥을 다 비운 후 복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주머니, 이 국밥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영상 좀 찍어도 될까요?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고 성진은 그녀의 국밥 만드는 과정을 정성껏 촬영했습니다. 복례의 손놀림, 국물 내는 비법, 그리고 그녀의 담담한 표정까지. 국밥엔 편집이 없어요. 그냥 진심뿐입니다. 성진의 말에 복례는 처음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성진의 영상이 업로드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상은 30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댓글에는 복례의 국밥을 맛보고 싶다는 사람들의 열망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유진의 비난 게시물이 같이 올라가면서 두 영상이 대비되었다는 점이었죠. 이 국밥집 주인이 예비 시어머니였다고. 갑질려 자기 시어머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지. 인터넷은 순식간에 들끓었고 복례의 국밥집은 갑자기 전국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국밥집 앞에는 길게 줄이 늘어섰고 복례는 당황스러움에 어쩔 줄 몰랐습니다. 정우는 서울에서 급히 내려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복례는 여전히 말없이 국밥만 끓였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정우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화면에는 유진이 올린 글과 그에 대한 수많은 비난 댓글이 가득했죠. 이게 다 무슨 일이죠? 정우가 유진에게 전화했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선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우 씨, 우리 딸이 잘못한 건 맞지만 이렇게 온라인에서 린치를 당하는 건 너무하잖아요. 영상 좀 내려달라고 해주세요. 정우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머니를 모욕한 약혼녀와 그 가족, 그리고 갑자기 생긴 유명세 사이에서 그는 혼란스러웠죠. 그날 밤 복례와 정우는 오랜만에 마주 앉았습니다. 국밥집은 문을 닫았지만 밖에는 여전히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서성였습니다. 어머니,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유진이가 어머니를 그렇게 대했다면서요? 복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좋다는 사람이라서 내 선택을 존중하고 싶었다. 정우의 눈에 분노가 어렸습니다. 그 사람 손잡을 자격, 나부터 잃었습니다. 약혼 취소하겠습니다. 그 순간 복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유진의 이름이 떠 있었죠.
정우가 전화를 받자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 씨, 이거 큰일 났어요. 제가 올린 글 때문에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스폰서 계약이 다 취소될 것 같아요. 어떡해요? 유진의 말에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반성보다는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걱정만 가득했습니다. 정우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유진 씨, 우리 약혼 없던 일로 합시다. 어머니를 그렇게 대한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어요. 전화가 끊기고 복례와 정우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정우의 마음은 이미 상처받았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여성이 어머니를 그토록 무시했다는 사실에 그는 깊은 자책감을 느꼈죠. 다음 날 아침 일이 더 크게 번졌습니다. 유진의 부모가 직접 전라도 장터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차선희는 화려한 차림으로 나타났고 그녀의 남편인 차민석 국장도 함께였죠. 그들은 국밥집으로 들어와 복례를 찾았습니다. 저희 딸이 실례했다고 들었습니다. 사과드리러 왔어요. 차선희의 말투에는 진심이 없었고 오히려 눈에는 어떤 경멸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복례는 묵묵히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딸이 좀 예민해서 그래요. 시골 음식이 입에 안 맞았나 봐요. 차선희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갔으면 해요. 영상도 내리고 우리 아이들 결혼도 예정대로 진행하고요. 그때 정우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약혼은 이미 파기했습니다. 차민석이 말했습니다. 자네, 이러면 안 되네. 우리 가문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잖나? 내가 곧 장관 자리에 오를 사람이야.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어머니를 존중하지 않는 가정과는 인연을 맺을 수 없어요. 차선희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집안이랑은 혼사 안 됩니다. 우리도 원치 않아요. 그녀의 말에 복례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쪽이 우리 집에 들어오긴 글렀어요. 단호한 복례의 말에 차선희는 얼굴을 붉혔고 차민석은 불쾌한 표정으로 아내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들이 떠나면서 차선희가 마지막으로 던진 말은 독설이었습니다. 시골 사람은 너무 예민해요. 우리 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이대로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국밥집 밖에는 이미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차선희의 모습을 보자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차선희는 더욱 화가 났지만 체면을 차리며 차에 올랐습니다. 그날 오후 성진이 다시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복례에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인터뷰 해주실 수 있으세요? 많은 분들이 아주머니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복례는 잠시 망설였지만 끝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로 한 것이었죠. 이 국물은 내 피요. 그냥 밥 아니에요. 남편 잃고 아들 키우면서 이 국밥이 우리 삶이었습니다. 성진의 카메라 앞에서 복례는 담담하게 자신의 삶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 홀로 아들을 키우며 국밥을 끓였던 나날들, 그리고 국밥에 담긴 그녀의 인생 철학까지.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정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소 과묵하던 어머니가 이렇게 마음을 열어 보인 적은 없었기 때문이었죠. 성진의 두 번째 영상이 공개되고 복례의 이야기는 더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영상은 일주일 만에 100만 조회수를 돌파했고 시청자들은 복례의 진솔한 삶에 감동했습니다. 이분의 국밥에는 진심이 담겨 있군요.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꼭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반면 유진과 그녀의 가족은 역풍을 맞았습니다. 유진의 회사 스폰서들이 계약을 취소했고 차민석의 장관 임명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여론은 국민을 무시하는 사람이 어떻게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겠는가라며 그를 비판했죠. 차선희는 상황을 되돌리기 위해 언론에 복례의 과거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복례의 남편은 자살로 세상을 떠났다는 헛소문이 돌았고 국밥집이 위생 불량으로 과거에 적발된 적이 있다는 거짓 정보도 유포되었습니다. 정우는 이 소식을 듣고 분노했지만 복례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한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이야. 그리고 예상대로 진실은 곧 밝혀졌습니다. 한 지역 신문 기자가 복례의 남편 사망 관련 자료를 찾아냈고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복례의 남편은 자살이 아니라 20년 전
차민석의 아버지가 주도한 부동산 투기 과정에서 재산을 모두 잃고 스트레스로 쓰러져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너희 집안이 우리 집을 망쳤어. 복례가 차민석 부부에게 했던 말의 의미가 비로소 명확해졌습니다. 언론은 이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차민석의 장관 임명은 완전히 무산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또 다른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유진은 정우의 고등학교 동창인 김현주와 라이벌 관계였고 현주가 정우의 첫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일부러 정우에게 접근했던 것이었습니다. 현주는 지역 보건소 영양사로 일하며 가끔 복례의 국밥집에서 봉사활동을 했었죠. 정우는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자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복례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현주가 여기서 봉사했다면서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복례는 미소 지었습니다. 너희 일에 간섭하고 싶지 않았어. 내가 알아서 선택할 줄 알았지. 정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머니의 삶과 선택을 존중하지 않았는지 깨달았죠. 그는 어머니의 국밥집에서 일주일간 머무르기로 했습니다. 한동안 서울 생활을 떠나 자신의 뿌리를 다시 찾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자 정우는 변화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국밥을 만드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고 때로는 직접 도왔습니다. 복례의 손길에 담긴 사랑과 인내, 그리고 그녀가 겪어온 고난을 이해하게 되었죠. 어머니, 제가 그동안 얼마나 무지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야 어머니의 국밥이 왜 그렇게 특별한지 알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오후 국밥집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김현주였습니다. 그녀는 보건소 영양사로 예전에 복례에게 국밥 만드는 법을 배웠던 청년이었죠. 현주는 복례를 보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아주머니,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복례는 드물게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현주. 잘 지냈어? 현주는 국밥집이 갑자기 유명해진 것을 듣고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복례에게 국밥을 배우며 따뜻한 위로를 받았던 시간을 잊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저한텐 그 밥이 위로였어요. 부모님 잃고 혼자 있을 때 아주머니 국밥이 저를 살렸습니다. 현주의 말에 복례는 손을 내밀어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정우는 놀란 표정으로 현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첫사랑이었던 그녀가 자신의 어머니와 이런 인연이 있었다니 정우에게는 믿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현주야, 내가 여기서 어머니한테 국밥을 배웠다고. 현주는 정우를 보고 살짝 놀랐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대학생 때 봉사활동으로 왔다가 아주머니께 많이 배웠어요. 정우 씨 어머니신 줄은 몰랐는데 세상이 참 좁네요. 두 사람의 재회는 어색했지만 복례의 존재가 그 어색함을 부드럽게 녹여주었습니다. 복례는 현주에게 부엌으로 들어와 함께 국밥을 만들자고 제안했고 현주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정우는 그런 두 사람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날 저녁 복례의 국밥집은 평소보다 더 북적였습니다. 현주가 만든 국밥도 함께 제공되었는데 손님들은 그 맛에 감탄했습니다. 복례의 손맛을 가장 가깝게 재현한 국밥이었죠. 아주머니, 어떻게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 수 있죠? 성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현주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비결은 마음이에요. 국물을 끓일 때의 정성과 기다림, 그게 복례 아주머니께 배운 가장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복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완벽히 이해한 사람은 현주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죠. 한편 서울에서는 차선희와 유진 모녀가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차민석의 장관 임명이 무산되자 주변 지인들이 하나둘 등을 돌렸고 유진의 스타트업은 투자자들이 떠나며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들은 복례와 정우에게 진심 어린 사과도 하지 않은 채 상황만 원망하고 있었죠. 엄마,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일을 당해요? 유진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차선희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넌 잘못한 거 없어. 세상이 너무 각박해진 거지. 시골 음식점 하나 가지고 우리 가족을 이렇게 몰아붙이다니. 하지만 차선희의 말과 달리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불안과 후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유진은 밤마다 자신이 했던 행동들을 떠올리며 괴로워했죠.
처음에는 단순한 오만함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전라도에서의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서울 언론사에서 복내의 과거와 차민석 가족과의 얽힌 관계에 대한 대대적인 보도가 나간 것입니다. 국밥집 며느리 논란, 그 뒤에 숨겨진 20년 전 비극이라는 제목의 뉴스는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복내 씨의 남편은 차민석 후보자의 아버지가 주도한 부동산 투기로 인해 모든 재산을 잃고 세상을 떠났다. 뉴스가 보도된 후 여론은 완전히 복내의 편으로 기울었습니다. 사람들은 20년 전의 비극과 최근의 모욕적인 사건이 같은 가족에 의해 일어났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차민석 가족에 대한 비난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복내의 국밥집은 이제 단순한 맛집을 넘어 정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고 샵 복내 국밥은 소셜미디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주제가 되었죠. 방송국에서는 국밥의 품격이라는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했고 복내는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저 국밥을 팔아 생계를 유지했을 뿐입니다. 세상의 관심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어요. 복내의 담담한 인터뷰는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상처 입은 그녀의 과거, 묵묵히 아들을 키워온 강인함, 그리고 국밥에 담긴 그녀의 삶의 철학이 감동을 주었죠. 한편 차민석 가족은 점점 더 고립되었습니다. 차민석은 모든 공직에서 물러났고 차선희는 사회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유진의 스타트업은 파산 위기에 처했고 그녀는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내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우야, 차민석 씨 가족에게 연락해봐. 한번 만나자고. 정우는 어머니의 말에 놀랐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이 우리 가족에게 한 일을 생각하면. 복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끝나지 않아. 이제 그만 끝내고 싶구나. 정우는 어머니의 뜻을 따랐고 차민석 가족에게 연락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의심스러워했지만 결국 만남에 응했습니다. 만남은 복내의 국밥집에서 이루어졌고 객실에는 성진과 현주도 함께했습니다. 차민석과 차선희 그리고 유진은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때 권력과 부를 상징하던 그들은 이제 피폐해 보였습니다. 특히 유진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복내가 자리를 권했고 그들은 조용히 앉았습니다. 먼저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차민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복내 씨에게 그리고 복내 씨 가족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습니다. 특히 20년 전 일은 제가 몰랐던 일이지만 저희 아버지의 잘못이었고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차선희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교만했어요. 유진은 말없이 울고만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이제야 제대로 느끼고 있었죠. 복내는 그들을 바라보다가 국밥 3그릇을 내왔습니다. 먹어요. 마음을 담아 끓였습니다. 그 순간 유진이 갑자기 목 놓아 울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복내는 유진의 등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깨달았으니 됐어. 국밥을 먹는 동안 모두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는 용서와 화해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죠. 식사를 마친 후 차민석 가족은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떠났고 복내는 그들을 문 앞까지 배웅했습니다. 국물은 진해도 속은 맑아야 하는 법이지. 복내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현주와 함께 시장을 걸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함 대신 편안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어머니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현주가 말했습니다. 그런 상처를 받고도 용서할 수 있다니.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이제야 어머니의 강인함을 제대로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한 달이 지난 후 복내의 국밥집은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정우는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왔고 어머니의 국밥집 옆에 장터 청년 창업 지원센터를 세웠습니다. 그의 해외 비즈니스 경험을 살려 지역 특산품의 수출과 마케팅을 돕는 사업이었죠.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어머니 곁에서 도울게요. 너무 오래 떨어져 있었어요. 복내는 아들의 결정에 기뻐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내 인생인데 서울에서의 좋은 직장을 놓치는 건 아닌지.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야 제 진짜 가치를 찾은 것 같아요. 이곳에서 어머니의 국밥처럼 진심을 담아 일하고 싶습니다. 현주도 동네의 국밥집에서 주말마다 봉사하기 시작했고 그녀와 정우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두 사람이었지만 국밥집에서 함께 일하며 서로에 대한 감정이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죠. 현주는 동네에게 배운 국밥 레시피를 바탕으로 지역 보건소에서 영양가 있는 식단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그 일을 정우가 적극 지원했습니다. 성진의 유튜브 채널은 진심푸드라는 이름으로 리브랜딩되어 100만 구독자를 돌파했고 그는 전국의 숨은 맛집과 그곳의 사람들을 소개하는 진정성 있는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 나갔습니다. 동네의 국밥집은 그의 시그니처 에피소드로 남았고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근황을 전했죠. 동네 아주머니의 국밥은 진심이 담긴 음식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런 음식이 우리 사회에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진은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한동안 집거했지만 몇 달 후 조용히 동네의 국밥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고 화려한 옷차림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동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고 국밥을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가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아주머니께 배우고 싶어요.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동네는 잠시 생각하다가 유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에게 국밥의 기본부터 가르치기 시작했고 유진은 진지하게 배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자 했던 것이었죠. 정우와 현주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고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현주는 동네가 늘 바라던 진정한 국밥집 며느리감이었습니다. 그녀는 동네의 국밥 비법을 이어받아 그 전통을 계승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아주머니, 저한테 국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제 삶을 바꾼 선물이었습니다. 현주의 말에 동네는 감동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장터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통 음식 축제였는데 그 중심에는 동네의 국밥이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온 요리사들과 음식 전문가들이 그녀의 국밥을 배우러 왔고 동네는 기꺼이 그들에게 비법을 전수했습니다. 축제의 마지막 날 동네는 무대에 올라 짧게 소감을 말했습니다. 국밥은 제 인생이었습니다. 좋은 날도 힘든 날도 국밥과 함께했죠. 이제 그 국밥이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되었다니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그녀의 말에 모두가 기립박수를 보냈고 정우와 현주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동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장터는 형형색색의 등불로 밝혀졌고 사람들은 동네의 국밥을 나누어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동네는 주방에서 국밥을 끓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20해 전 남편을 잃고 절망에 빠졌던 그날이 떠올랐죠. 그때는 상상도 못했던 행복이 지금 이렇게 찾아와 있었습니다. 마지막 국밥을 담아내며 동네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국물은 진해도 속은 맑아야 하는 법이지. 그리고 정우와 현주가 다가와 그녀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손님들이 있는 홀로 나갔고 모두의 환호 속에 동네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으로 시작된 그녀의 인생은 이제 더 큰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피는 국물보다 진하다지만 진심은 그 무엇보다 강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정우가 말했고 동네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렇게 동네의 국밥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 용서와 화해, 그리고 진정한 가치를 상징하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계속해서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따뜻한 국물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듯이.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